네, 오늘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시장은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하고요. 오늘도 눈에 띄는 게 바이오 안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원전주들도 움직이고 좀 골고루 퍼지는 듯한 느낌이 보여져요. 이렇게 된다면 완벽하게 지수가 추세 상승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텐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종목별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임순재 대표, 조범수 연구원 나왔어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엔터주들도 뜨겁더라고요. 네, 그 그렇죠. 안에서는 JYP 엔터가 정말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 초동 신기록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도를 더 좋아하거든요. 남자 아이돌보다. 그래서 방탄소년단 말고 이렇게까지 신기록을 낼 수 있는 그룹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뭐 세븐틴이다, 그렇죠. 스트레이키즈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신고가 행진 지속할 수 있을지 이를 막을 만한 걸림돌은 지금 없는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. OX로 나뉘어졌는데 연구원님. 신고가 행진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세요? 이게 항상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. 네. 항상 신의 영역을 자꾸 엿보고 싶은 그 질문이다 보니까. 네. 아니 저희 질문을 준 제작진 탓하는 겁니까? 이게 근데 종목은 JYP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네. 엔터 4개사 중에서 뽑는다면 무조건 JYP가 톱입니다. 예, 뭐 여타 앞에서 여러 이슈들을 일으켰던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정말 깔끔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신의 영역입니다. 네,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좀 항상 어렵지 않나. 이 스트레이크 키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다른 세븐틴 그룹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븐틴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 먼저 데뷔를 했지만 인기가 좋았지만 스트레이키즈는 또 북미 유럽 향에 또 좋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애당초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또 높은 편에 있어서 이번에 네. 판매량도 좀 많이 나왔지만 향후에도 더 좋은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어느새 또 JYP가 오늘 중에 또 고가권을 만들면서 또 시총 5위까지 또 그러니까요. 오르는 기염을 또 토했는데요. 네. 이제는 뭐 신의 영역이라 이제 계속 갈 수는 있겠다라고 누구든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는 다음 주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. 이벤트가 이제 다음 주에 아무래도 미국장의 또 중요한 이벤트, 또 CPI 발표 또는 FOMC와 같이 잠깐이나마 또 시장의 또 흐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만큼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단기적인 추세상으로 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네. 한번 쭉 보유를 해보셔도 좋고 혹여나 나도 JYP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0만 원 언더 밑으로 한번 조정이 만약에 찾아온다 하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JYP 엔터 자체는 좋지만 지금의 가격에 있어서 신고가 행진 지속은 조금 두고 봐야겠다라는 의견이고요. 반대로 대표님은 오르주셨네요. 네, 뭐 일단 뭐 엔터 관련 쪽에 대한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네.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2K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. 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A2K 프로젝트로 해서 뭐 미국인으로 구성된 뭐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JYP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프로듀싱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고요. 그거에 대한 재평가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론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원체 수익성으로 보답을 해줬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엔터주에 대해서는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JYP 엔터는 그 안에서도 잡음이 없기로도 네, 유명하고요. 네. 2017년부터 5,000원부터 여기까지 13만 원까지 왔습니다. 그때 5,000원대 왜 안 샀을까요?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또 또 그쵸. 네, 그런 네, 이유가 네, 있겠죠. 그때 그쵸. 네. 그게 네, 있죠. 맞아요, 네,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괜한 걸 물어봤네요. 두산 에너빌리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다행히 원전주도 움직여서 또 내가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여서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와, 수급 창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다시 이전 고점인 2만 원 가깝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.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여기선 또 위치가 달라졌는데 임순재 대표님. 네. 두산 에너빌리티 하반기 수주가 이제 또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데 네.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일단 뭐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알려져
있으니까 뭐 넘어간다라고 하고요. 근데 대신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게 뭐 SMR이나 뭐 이렇게 원전 관련돼서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SMR이 뭐 실질적으로 뭐 되려면 최소한 2, 3년 정도는 더 있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해외 원전 진출 관련돼서는 또 이제 미국과의 이제 이런 특허 문제가 계속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진출도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 관련된 분야를 빼고 비원전 분야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발전 관련된 설비, 뭐 풍력 발전이나 가스 터빈 관련된 그런 쪽에 뭐 수주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때 아마 주가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뭐 두산마켓 같이 이제 자회사의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원전 때문에 최근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평을 뭐 드릴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타깝게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. 그럼 모처럼 오른 앱클론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. 정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그 안에 옥석 가리기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앱클론은 최근에 임상 이야기가 4월 중에 나오면서 움직였었고 오늘 또 한 번 혈액암 카테치로제 임상 결과에 급등을 보였습니다. 두 분은 러브콜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? 의견 주시죠. 여기선 5로 일치가 됐네요. 오랜만에 두 분의 5를 받은 제약바이오는 모처럼인 것 같은데 앱클론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? 일단 뭐 암 임상종합회라든지 ASCO라든지 일단 지난 이슈로라도 일단 기대감을 많이 이끄는 모습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눌렸지 않나. 많이 눌렸죠. 네, 상당히 오랜 기간 눌렸다 보니까 네. 그게 지금 이렇게 올라서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. 이상하지는 않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에 일상이죠. 일상 내용 중에서 이제 완전 관해율이라고 해가지고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환자 비율이 66.7%가 나왔습니다. 이제 조금 수치가 낮은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타 이제 다른 암 관련주들 비해서 좀 낮은 편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암 학회라든지 일단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향후에도 2333 중간 9월 달에 또 23 실험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기대감 내지 러브콜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다만 이제 주가적인 흐름에서라면은 바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또 눌리면은 9월입니다. 이상 같은 경우는 9월에 또 예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직전 내지는 근처 기간 내에서 한 번 정도 더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, 앱클론까지 들어봤습니다.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저희가 지금 동시호가 8분도 채 남지 않아 있거든요. 키워드 드렸습니다. 에너지와 원자현미경을 제조한다. 원자현미경은 또 뭔지 궁금해지는데요. 보도록 하죠. KT 서브마린과 파크 시스템즈가 나왔습니다. 마감에 산다에 잘 나오지 않은 두 종목을 두 분이 갖고 오셨는데 일단 파크 시스템즈 원자 현미경? 네, 뭐예요? 그렇죠. 아주 이제 미세한 과정을 이제 보통 현미경 하면 이제 저희가 조그만 거를 보는 건데 아예 나노 단위로 이제 아주 내려갔을 때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미경이 원자 현미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 왜 필요해요? 그게 왜 필요하냐? 네. 네, 그게 그 반도체에서 꼭 필요합니다. 네, 반도체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 얘기할 때 전부 얘기하는 게 나노 단위의 그 선폭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맞아요. 이렇게 이제 나노 단위의 선폭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죠. 뭐 그냥 뭐 단순히 만들어 놓는다고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측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지금 0.021 나노까지의 이제 수준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단순히 이게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이거를 3D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까지 발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이제 진행이 될수록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EUV 공정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EUV 공정 내에서 진행됐었던 때 어떤 이제 뭐 웨이퍼의 거칠기나 그다음에 결함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지금 초미세화 공정을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TSMC 모두 다 이제 관련된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특히 TSMC와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활용한 이제 3D SOI
IC라는 이제 공정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뭐 TSMC가 요청을 해서 지금 파크 시스템즈가 만든 그런 장비인데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6월 5일 날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서 뭐 사옥을 신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만약 2026년 2월 정도에 완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완성이 되면 기존 매출이 한 1,200억 정도, 작년에 1,200억 정도 됐는데 아마 완공이 되면 3,000억 대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1분기에도 매년 지금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2020년도에 627억 매출이 작년에는 1,246억이었고요. 올해는 한 1,400억 정도까지 이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매수 가격은 지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한 16만 원 정도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목표 가격은 19만 원, 손절은 13만 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목표주가 19만 원, 손절가 14만 원. 이 미세 현미경이 어디 쓰이나 했더니 반도체 공정에 쓰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전부터 임순재 대표님이 특히 이 앞으로의 반도체 추세는 EUV 미세화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파크 시스템즈를 한번 눈여겨보겠고요. 이번엔 에너지와 관련해서 KT 서브마린이 나왔습니다. 그 해저 케이블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뭐 하는 회사예요? 네. 방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. 그래도 설명해 해저 케이블을 주시죠. 해야죠. 네. 네. 아마 제가 근데 KT 서브마린을 좀 소개시켜드린 거는 저희가 못 사는 주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LS전선. 아, 많이 올라서요? 네, LS전선을 아. 좀 시장의 주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KT 서브마린이 좀 많이 대신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아무래도 좀 에너지 관련된 부분 종목들만 많이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특히나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기대치로 올라간 상승 종목들이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실적과 좀 밀접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먼저 선별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에 좀 많이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구리 섹터 같은 경우에 중국과 좀 밀접한 흐름 때문에라도 상승이 조금 힘든 부분도 가끔 가다가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수주권이 너무 좋습니다. 네, LS전선 통한 수주권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또 풍력 발전 관련한 해저 케이블을 무려 1조 원 독식을 했습니다. 독식을 한 부분이 또 KT 서브마린까지 수혜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.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KT 서브마린을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 또 2차 전지 그리고 또 에너지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설비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전력 설비 발전 내지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발전 설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타이밍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동반적으로 전력 설비 내지 전력 기기 이쪽으로 이제 수요도 계속 흘러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 때문에라도 매수가는 살짝 낮춰서 7,200원 가량 제시해 드리고요. 목표가는 9,000원 그리고 손절가 6,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사지 못하는 LS전선 대신 KT 서브마린 어떻게 내냐.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한 6%가량 올라주고 있었는데요. 목표 주가 9,000원, 손절가는 6,700원 제시했습니다. 코스피 2,640 조금 밑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. 코스닥은 882선 지나고 있습니다. 임순재 대표님, 동시효과 분위기에서 또 어떤 특징주 보일까요? 네, 뭐 피부 미용 관련된 업종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뭐 오늘 뭐 루트로닉스가 이제 뭐 M&A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이런 피부 미용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런 이제 미용 기기에 관련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관련된 부분도 뭐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뭐 같은 동양권이 아마 우리나라나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세한, 그러니까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은 아마 하반기까지도 아마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와 관련돼서 오늘 뭐 제이시스 메디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뭐 큰 폭으로 좀 올랐다 좀 조금 밀려서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뭐 그렇지만 일단 매출 자체가 매년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일단
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해외 관련된 이제 매출이 올해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특히 고주파 장비 이제 포텐자의 중국 진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살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정말 이번 한 주 내내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더 고가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까지 덧붙여주셨어요. 지금까지 마감동 쇼과 함께하셨습니다.